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영상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중들 힘을 빼는 구간이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알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물론 오르긴 하겠죠. 근데 알트코인 가지신 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즘 뉴스 나오는 게,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퍼즐을 맞히다가 너무나도 확실한 뭔가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화면에 보시면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이 7월 10일 리퀴드에서 ICO 가격 대비 약 3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날짜를 가만히 보세요. 7월 10일이라고 또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램 토큰이라는 게 이 프로젝트가 원래는 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토큰 이름은 그램이에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인가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대형 어떤 프로젝트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 상당량 많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개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만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여가 될 수 없는 그런 코인이었고, 이제 이게 리퀴드에서 이 코인이 판매가 되는데, 자, 오늘이 7월 4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일 남았어요. 6일하고 11시간 남았다. 11시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10일, 그리고 보시면은 가격은 투자자들이 처음 지불한 가격보다 3배 정도 높은 4달러에 제공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ICO에서 판매됐을 때는 개당 1.33달러였는데 이번에 4달러에 판매를 할 거다. 근데 중요한 게 꺼시 코인을 이용해서 이걸 사면 이거를 3.5달러에 살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6일 정도 남아있는데, 이 꺼시 사토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밑에까지 밟아 누를 정도까지 완전히 눌러서 지금 1000몇백 사토시 정도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지금 7월 10일이라는 날짜랑 꺼시 코인하고 매칭을 시켜두시고, 그리고 그램 토큰을 매칭을 시켜두시면 분명히 연결이 되는 퍼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세에 관해서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관찰을 예의주시 한번 해보세요. 7월 10일 전까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 중국 시나파이낸스 정부의 단속 속에서 앱에 암호화폐 지원을 추가했다. 자, 이거는 7월 4일날 나온 뉴스예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중앙규제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25일 모든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및 ICO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게 중국 중앙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이거 하면은 너네 알아서 해. 절대로 못해. 공산주의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아시잖아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리고 본인들 말을 안 들으면 가차없이 처단하는데, 그런 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날, 그러나 며칠 후 나라의 새로운 발표가 파도를 일으켰다. 중국 최대 금융뉴스 제공업체인 시나파이낸스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지원을 앱에 추가했다. 트위터를 통해 보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나파이낸스가 원래는 지금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게, 바이두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원래는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거 금융 제공 IT 서비스에 관해서 원래 제공했던 1세대 업체예요. 근데 여기에 지분 중에 34%를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어. 또 중요한 건 알리바바의 지분의 34%를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운영하는 비전 펀드의 대다수의 금액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거의 대다수가 비전 펀드에 들어가 있어요. 비전 펀드가 3차, 4차까지 나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엔트파이낸셜,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엔트파이낸셜에서 투자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카카오나 카카오페이에도 분명히 지분이 40% 언저리까지 이게 연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지배구조를 가만히 잘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가 색깔론을 대입하기에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를
그냥 뉴스 하나 몇 개만 보고 그냥 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서 차단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지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규제한다고 했는데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겁도 없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중국이란 나라에서.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캐시 시세, 라이트코인 XRP,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USDT. 자, 여기 나와있죠. 이런 시세들 보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르면 암호화폐 앱 후오비는 현재 중국 iOS 앱스토어에서 7번째로 인기 있는 검색어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중국에서 대중들을 암호화폐에서 차단했다. 근데 어떻게 iOS 앱스토어 검색 순위에서 어떻게 7번째까지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전부 다 100% 똑같이 해석하지 말자. 어떤 게 페이크 뉴스고 어떤 게 옳은 뉴스인지 우리가 판별을 하자는 거죠. 저는 이미 중국도 마찬가지로 개입이 돼 있다고 생각해. 이미 그들은 움직인다고 생각해. 공산당이 됐든 그 국민이 됐든 누군가 다 우리는 차단해서 그들이 관여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빗썸 하이콘과 크레드가 금일 상장, 오늘 상장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시부터 입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코인이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뉴스도 그런 게 되게 많아. 이제 알트코인 끝났다, 사토시 가루 쭉쭉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이 2개 코인을 오늘 상장을 시켰어요. 그럼 과연 이게 설거지하기 위해서 이걸 올렸을까요? 만약에 내가 과일 가게를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과일이 잘 안 팔려. 그러면 예를 들어 점포 정리하려고 하면 뭐하러 새로운 2가지 종류의 새로운 과일을 집어넣겠어요. 구색을 뭐하러 맞춰. 얘들은 뭔가 알고 있단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그냥 로그인해서 계좌 줄어든 거 그것만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을 연동하는 체인홉 기술이 구축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원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제가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예전에 국내 거래소, 대규모 거래소의 CEO 바로 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분이 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한 게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서부터 사실 주목했던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막 올라가서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찔끔찔끔 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조금씩 매집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분명히 보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체인상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계획은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과 여기 보면은 큐텀이 또 나와요. 큐텀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성은 사용자로 하여금 관리하기 편하고 안전한 블록체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요구에 맞춰 MET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날짜가 9월 17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기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련 파트너십 개발진은 새로운 ETC 합의 알고리즘의 정식 출시 전에 오류들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테스트넷을 통해 합의 알고리즘을 테스트 중이라고 전했다. 저는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몰라. 근데 어쨌건 어떤 이런 코인에 접근할 때 누가 어느 정도 진짜 인지도 있고 기술적으로 코드를 잘 보는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고, 그렇다면 저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막 조사를 해봐. 근데 제가 결론 내기에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그리고 디지바이넥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래소를 가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야. 전 제가 그러잖아요. 오래됐거나 국내에서 오래됐거나 저희 보시면은 빗썸, 그리고 코빗은 아직 계좌를 아직 오픈 안 했죠. 그리고 코빗, 그리고 코인원, 특히 대표적으로 업비트, 이런 거래소 위주로 운영을 하시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지바이넥스 코리아가 7월 국내 정식으로 론칭한다, 원화 마켓도 오픈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소가 그렇게 작은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스캠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거래소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래소들보다 더 클 수도 있어. 글로벌 5대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디지 파이넥스가 오는 7월 국내 정식 오픈한다. 디지 파이넥스는 코인 마켓캡 조정 거래량 5위권에 링크돼 있는 글로벌 거래소다. 한국 법인인 디지파이넥스 코리아를 통해 국내 사업을 전개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장세가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은 2개의 코인을 다시 추가를 시켰어요. 디지파이넥스도 국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 뉴스가 나왔던 게 4월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지금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 뉴스는 디지파이넥스에 관한 거는 구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사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댓글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구나 라고 딱 떠오르더라고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만약에 장세가 안 좋아 그럼 디지파이넥스가 한국에 굳이 들어올 필요도 없겠죠. 시장이 망해가는데. 근데 여기서 주안점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디지파이넥스 관계자는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투자가 공격적이고 중국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다며 한국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 특성이 뭐냐면 왜 외국 거래소들이 왜 한국에 계속 비집고 왜 계속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용인해주는 한국 정부는 또 뭐야? 후오비, 코리아, OKEX, 디지파이넥스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폴로니엑스는 언젠가는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바이낸스도 분명히 한국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저는 어느 시점 가서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 계좌에 관한 거를 본인 그림자 금융세력하고 바이낸스 코리아는 알고 있겠죠. 그들은 알고 있겠지 이미 그 시점을. 그게 왜 하필 다른 나라들 아니고 왜 한국이냐는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분명히 어느 시점이 가면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거세게 낄 확률도 되게 높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은 물론 아니죠. 비트코인 마켓은 싱가포르 본사와 연동할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디지파이넥스 한국지사 관계자는 알트코인 위주의 거래소를 지향한다며 오픈 초기 유동성 공급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망한 코인을 선별하며 함께 성장하는 거래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 보시면은 알트코인 위주의 거래소를 지향한다라고 나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또 글로벌 코인 집계 사이트 코인 마켓캡에 의하면 디지파이넥스는 23일 현재 거래량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디지파이넥스의 HP, 휴레패커드 그리고 텐센트, 바이두 등 대형의 IT 기업 출신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2018년인가? 여기 보시면은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이 업체를 꾸렸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달력인데 제가 이제 10일이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이 4일이라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그래서 10일 날부터 제대로 오르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정도 때 가면 10일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지금 장세 있죠. 이게 아마 흐름이 패턴이 어느 정도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야. 저는 제가 매매를 할 때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차트적인 관점을 대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가 빗썸 입출금 시작날이 우연치 않게 또 10일이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또 7월 10일이고 그램코인 판매가 리퀴드 거래소에서 재개되는 게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디지파이넥스 오픈이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디지파이넥스 측에서 7월 중에 오픈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분명히 10일 이후에 언저리 하든 15일 이후에 하든 7월달 이내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과일 가게를 열어서 손님이 많이 올 거라는 걸 알 정도가 됐을 때 가게를 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멀지 않았다는 얘기야, 사실은. 제가 이거는 자산 비율에 관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게 좋을 것 같냐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비율로 따졌을 때 33%에서 20%를 보유하는 게 낫고,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33% 보유할 때는 언제냐? 비트코인 상승장이 있을 때, 조금 많을 때, 상승장이 있을 때, 그거를 40에서 50%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때 있죠. 알트코인이 사토시가로 쭉쭉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33%에서
20%까지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토시 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를 괜찮은 코인을 야금야금 매집하면 분명히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거고,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 비율을 보시면 33에서 20% 정도를 유지를 시켜놔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알트코인 비중은 40%에서 6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타짜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바닥에 좀 오래 있던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좀 비율을 잘 맞췄던 사람들한테는 사토시 가로 야금야금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장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율 있죠. 33%, 33%, 33%. 이걸 기준선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가감하시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면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든 아니면은 알트코인이든 전체적으로 쭉 떨어질 때 있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 현금 가진 사람, 스테이블 코인 가진 사람은 거기서 다시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르면 거기서 내가 많이 올랐을 때 익절을 해서 그거를 시세 차익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비율을 나중에, 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가 빵꾸가 나 있어도 나중 가서 시간이 흐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한쪽으로 100% 몰지 마시고 이 비율을 가만히 유지를 하시면 분명히 계좌가 점점 더 불어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이 시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 비율을 유지하시라는 거죠. 힘드시겠지만. 네. 33%, 33%, 33%. 비트코인,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 알트코인 이 비율을. 그래서 1대1 대1 비율로 이렇게 맞추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현명하지 않을까. 이 방법은 제가 이 코인 시장에 있을 때 이제 지금은 어떤 투자회사를 운영하시는 초고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일러줬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추구한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자산이 되게 지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그걸 한 건데, 여론조사를 한 건데, 지금 보면은 전체 자산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 디지털 암호 자산을 퍼센티지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2086명인데 1%라고 말한 사람이 4%, 그리고 4%라고 말한 사람이 3%, 그리고 4에서 10%라고 말한 사람이 9%, 나머지 10% 정도 되는 사람이 84%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걸 보셔야 돼요. 90%는 왜 없냐? 누가 여기다 떠들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올인했다는 사람도 있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돈이 없지만 제 있는 거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보시면 보고서를 냈어. 인터넷이나 어떤 이 지금 보면은 암호화폐가, 암호자산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기로 내가 있다면 결국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될 수밖에 없고 그게 되게 중요해진다. 보안에 관해서 사실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자기네가 정리해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한 거야.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 호라이젠 코인을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지캐시가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베리 실버트가 호라이젠 코인은 단독으로 제가 핸들링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아마 시세가 사토시가로 봤을 때 바닥 끝까지 떨어졌을 거야. 저도 되게 많이 까졌어요. 비트코인 개수가. 근데 그러려니 하는 거야. 왜? 얘가 왜 그랬을까요? 베리 실버트란 이분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코인 수가, 제가 그랬잖아요. 조사를 해보세요. 코인 수가, 개수가 되게 적어. 적다는 얘기는 내려갈 때도 되게 가파른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핸들링하는 중점적인 인물이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겁나게 빨리 올라가는 코인이에요.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건 알아.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는 건 아니야.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에요. 근데 어쨌건 호라이젠 코인은 커뮤니티가 되게 단단하고, 자, 찰스 호킨스 IOHK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코인 몇 개가 있어. 이더리움 클래식 있죠? 에이다 코인 있죠?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이 있어.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야. 투자라고 제가 종용하는 건 아니야. 막 이걸 막 북돋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코인도 되게 많아.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코인도 많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이 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가 이제 보고
결론 지은 거는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정도면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그리고 지캐시. 딱 여기까지. 그래서 나머지 짜잘한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사이드로 조금씩만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에요.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1413달러, 그리고 실버 가격은 15달러 31센트.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S&P 500 지수가 지금 3000을 거의 육박할 정도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사실 거의 끝까지 다 왔다는 얘기예요. 리치를 거의 찍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어제 새벽인가? 오늘 아침 새벽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양적 완화에 관한 발언을 쓱 날리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펀더멘탈이 있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겁나게 취약하다는 얘기야. 누군가가 툭 건드리거나,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이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에 관해서 얘기를 넌지시 싹 꺼냈어. 그럼 시장이 이렇게 반응해. 근데 막상 그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거에 관해서 실제로 오피셜한 뉴스를 안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주식시장은 또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빌미로 해서 계속 어느 순간까지는 끌고 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달러 환율 지금 보시면 1169원 50원 55원인가 거기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많이 올라갔어. 근데 지금도 연말이 가면 1800원이 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선 또 있겠지. 근데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원화가 형편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보시죠.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국 원화가 그나마. 여기다가 통일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 시세 장세가 안 좋은 건 의도적인 거고, 사토시가로 장난치는 건 의도적인 거다. 디지파이넥스라든가 아니면 7월 12일부터 빗썸도 입출금 거래를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램코인도 10일 날부터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몇 가지를 정황만 딱 파악해도 대충 앞으로 7월달 이내에는 무슨 장세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찍어 눌렀으면은 거의 해외에 있는 차티스트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 블록폴리오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코인 수가 줄어드니까 자기네 죽겠대. 그러면서 막 웃어. 근데 걔네가 여기 이 시장에 있은 지 되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걔네도. 근데 걔네가 바보라서 그렇게 웃고 있겠어요. 뭔가 지들도 아는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겠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결국에 시장이 쭉쭉쭉쭉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Hold it, wait a minute,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려봐라, 잠깐만 참아봐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부자가 되는 날까지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머니가 엄청나게 두둑해지진 않겠지. 근데 연말 가면 진짜 두둑해지겠죠. 이제 1차적인 상승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비트가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왜? 너무 많이 까였어, 지금 현재 상황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뉴스를 곁들여서 제가 이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만 하시고, 느낌적인 느낌만 그냥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 좋은 하루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